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울증을 겪어낸 이들의 편지. 고통을 감추느라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과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작가 추천.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김재식 작가 추천.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손인찬 작가 추천. 제임스 위디, 올리비아 세이건 지음, 양진성 옮김. 10월 2일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치유의 편지를 엮은 것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이 위로와 지지를 주고받으며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다. 저는 이제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는 섬이 있어요. 클레어 A. 앞으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소용없다고 여기게 되고 어떤 방법도 부질없는 희망으로 느껴지겠죠. 친구들은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른 세계 혹은 외딴 섬에 뚝 떨어져 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을 당신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는 섬에 있어요. 맑고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곳이죠. 물론 어둡고 차갑고 비참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햇볕을 쬐는 기분을 상상할 수 있어요.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행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당신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면 당신의 섬에는 햇빛이 비추지 않을 거예요. 항상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채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이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결국 어둠에 잠식되고 말 거예요. 그 섬에 있으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휩싸일 거예요. 행복감으로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거예요. 저도 행복감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행복감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마음속에 아무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단어에 불과할 뿐이죠. 느낄 수 없는 것을 믿기는 힘들어요. 저도 저 바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고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신에게는 햇빛이 비추는 섬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필요해요. 원래 당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엽서, 도움이 될 일을 알려주는 편지 말이에요. 따뜻한 햇살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우울증 때문에 희망적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렵겠지만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운동도 도움이 돼요. 잘 자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것도요. 무언가에 대해 써보거나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우울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며 앞으로 계속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길을 잃은 채 답답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기분이 들겠지만 분명 나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기분이 괜찮아지는 순간.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기분이 괜찮아지는 느낌을 나중에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 즐거운 생각, 하고 싶은 일을 묘사해 보세요. 이 편지는 다시 우울감에 빠지더라도 언젠가 상황은 변하고 기분은 다시 나아진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들 거예요. 햇빛이 비추는 느낌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곧 우리 다시 만나요.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아졌어요. 이제 당신이 나아질 차례예요. 메트로.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최악일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당신과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아졌어요. 이제 당신이 나아질 차례예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지만 자칫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나 제가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몇 가지만 말할게요. 우울증과 불안, 깊은 슬픔에서 빠져나오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진짜 말할게요. 저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된 날이었어요. 지금은 친구가 된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는 길을 믿으세요.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 실망스러워 소리를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계속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문처럼 맴돌았죠. 당신이 가는 길을 믿으세요. 당신이 가는 길을 믿으세요. 집을 나서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에 타고 다시 일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개를 산책시키고 때로는 조용한 방 안에 우두커니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어요. 당신이 가는 길을 믿으세요. 저는 다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감정 기복을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너무 많지만 그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돼요. 우리는 이를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스스로를 믿는 일에 전념하기로 해요. 당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절망에서 벗어나 더 강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도 많고요.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로나. 혹시 나약하다는 말을 들었나요? 나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나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제가 나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한심하지도 않았죠. 반드시 당신에게도 빛이 내비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빛은 다른 곳에서 새어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신의 우울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기분이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울증은 사람을 고립시키죠. 저는 고립감 때문에 끔찍한 염려를 자꾸 키워갔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겨우 도움을 구하게 되었죠. 도움을 받자 형용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분명 변화를 느꼈어요. 멀지 않은 날에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당신의 길을 찾길 바래요. 저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우리 나란히 걸어가요.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절망감이에요. 린다. 제 상태가 좋은 날은 아니에요. 그래도 용기 내어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몇 개월 전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아직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태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는 붕 떠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기묘하고도 익숙한 느낌이죠. 삶에 대해 품었던 열정이 기억나지만 오늘은 한 발 뒤로 물러선 기분이네요. 치유의 길로 들어서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기도 하거든요.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절망감이에요. 우울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데 뭐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또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요.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일조차 힘들 때 정신을 차리라고 쏘아붙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생각과 회의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의 감정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단 1%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이해해요. 그래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에 아주 조금씩 나아가려고 해요. 힘들게 장대 높이 뛰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느니 작은 걸음만 내딛어요. 우울증을 앓게 된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아니었다면 할 수 있었을 일을 여전히 못하고 있지만 그건 어쨌거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걸요. 제가 상상해온 모습이 되지 못했지만 낙담하지 않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굉장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대신 저는 우울증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 아마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 괜찮아요. 아프기 전 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덕분에 제가 원래 모습을 잠시 잊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은 힘든 하루였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 감정은 조금 다른 감정이에요.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을 때처럼 시커먼 커튼이 내려오는 기분이 아니라 예전에 가끔씩 느꼈던 슬픔에 더 가깝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제 생각을 편지에 써 내려가면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예요. 제 편지가 당신의 마음에 얼마 동안이라도 머물러 있길 바래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에 알려야 해요. 자신을 아껴주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리사. 이 편지를 펼쳐주어서 참 고마워요. 어쩌면 지금 당장은 편지를 읽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선 제가 당신의 관심을 끌어야겠네요. 저도 당신이 있는 그곳에 있었어요. 저만의 방식으로요. 우울증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거든요. 우울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중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 우울증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권태, 고갈, 불면증. 혼자서 혹은 배우자와 함께 누워있지만 당신의 어두운 생각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알아요.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 속에 무력하게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특히 아침이면 더욱 무력해지죠. 고대했던 일조차 하찮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일이 너무나 불안하게 다가오고 이미 걱정했던 일은 더더욱 초조하게 다가와요. 그저 시간을 보내는 데에도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요. 아, 정말이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그 기분을 잘 알아요. 그리 오래전은 아닌데 제가 마지막으로 아팠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심지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부러울 정도였다니까요. 우울증은 명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불치병에는 대개 분명한 원인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참 몹쓸 생각이었죠. 저는 당시에 제가 정말로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죠. 왠지 모르게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제 안의 깊은 곳에서 제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비겁하고 능력 없고 집착이 심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해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 모여 만들어진 당신이 시시한 사람일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아니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든 특별함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울증이 인내와 희망을 잠깐 빼앗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모든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울증은 질병이에요.
우울증을 앓게 되면 실제로 뇌에서 변화가 발생한대요. 신기하죠? 저절로 상태가 좋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상태에 따라 치유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해요. 의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더해져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항우울제가 효과를 발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반 항생제도 종종 부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항우울제도 마음이 아프면 먹는 약, 딱 그뿐이에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행위는 나약함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언론 매체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짓거리는 것이에요.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학적 충고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개인 상담 치료나 단체 상담 치료를 권유받았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불안하고 자신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가장 쓰라렸던 기억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의 기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지에 관해서라면 100페이지, 아니 그 이상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오래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일 테니 몇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날보다 좋은 날이 더 많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낯선 이의 미소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기쁨을 되찾게 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찾고 이로 인해 성취감도 느끼게 될 테죠. 요즘 저는 직소 퍼즐을 맞추거나 엉망진창인 실력이지만 뜨개질을 하는 데 빠져 있어요. 당신도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는 일은 평생에 걸쳐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예요. 자신을 아껴주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마워요. 잘했어요. 여기에는 제 편지 말고도 다정한 편지가 많으니까 다른 편지들도 꼭 읽어보길 바래요. 부디 이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당신이 치유되길 진심을 다해 기원할게요. 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메간. 우울증과 싸우는 일은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일과 흡사해요. 제가 우울증이라는 여정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제 안에만 담아두었으니까요.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당연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눈을 감아 빛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만 깨어있던 어느 날 완전히 저를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만 반복되는 곳에 갇혀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열등감이 커졌어요. 공기를 들이마실수록 산소가 독이 되어 혈관 속에 스미듯 싶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불안한 기운을 띤 악랄한 콧노래가 계속 귓가를 내리쳤어요. 빛을 찾아내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마치 순환도로 같아서 늘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같은 길을 달리는 헛된 시도를 반복하고 나자 점차 지쳐갔어요. 허무감이 밀려들었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몸과 마음에서 영혼이 나간 상태가 유지되었어요. 저에게 우울증이란 결코 빠져나올 수 없으리라 생각되는 시간 속 끝나지 않는 순간이에요. 상담 치료사 중 한 분이 해준 조언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그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마침내 계속 반복해 달려온 순환도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없는 절망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치유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아질 기회가 있었죠. 제가 만들어낸 안개를 제가 걷어내지 못한 거예요.
어느새 치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더 중요하게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혹시 시간 속에 갇힌 기분이 드나요?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갇힌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에요. 당신의 인식 바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그럼 당신 앞에 놓인 아름다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그만두고 치유하는 데 전념하기로 해요. 나탈리 A.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근심,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 산더미처럼 쌓인 일이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우울증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이 혐오스러운 그 느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한밤중에도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을 알아요. 곧 질식할 것 같은 중압감과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는 허탈감도 알아요. 그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게 되는 절박함도 알아요. 혹은 마법의 알약이 개발되어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을 알아요. 동시에 저를 올가매고 있던 뾰족한 철조망을 뚫고 나올 때, 혹은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한 구덩이를 딛고 올라올 때의 해방감을 알아요.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살갗을 스칠 때의 안도감도 알아요. 깜깜한 구덩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든, 밖으로 나오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무의로 끝났든 간에 당신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아 숨쉬고 있는 제가 그 증거예요. 우울증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제가 성공적이고도 충만한 삶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연습을 했어요. 치유는 일상적인 일이자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쁜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인생이 통째로 나빠지지 않아요. 저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장면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익히고 있어요. 비관주의자보다는 낙관주의자가 행복하다고 되뇌고 있어요. 뇌화학적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우울감은 더 이상 제 삶에 아무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이로써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제 잔뜩 겁먹은 채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만 여기던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저 정신적인 질병을 겪었던 것뿐이죠.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저의 모든 것, 그리고 저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조금 달라도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요. 또 스스로를 아껴주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려고 애쓰죠. 치유로 가는 첫걸음은 치유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이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그만두고 치유하는 데 전념하기로 해요. 지지와 사랑을 보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자신에게도 말을 건네요.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치유는 자신의 안녕을 위한 싸움이고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당신이 해낼 것이라고 믿어요. 우울증은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당신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봄도 오고 여름도 가을도 와요. 지금은 단지 겨울일 뿐이에요. 체스. 낮에도 밤에도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잘못된 예언이 지나지 않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날이 반드시 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느낌은 분명히 사라져요.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언젠가 제 말을 이해하게 될 테니 제 말을 믿어도 좋아요. 절망에 사로잡힌 채 지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착각은 언젠가 흐려져요. 당신은 지금 악몽을 꾸고 있을 뿐이에요.
잠에서 깨어 더 나은 삶을 즐기길 바래요.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이 존재해요. 외롭다고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기분은 실상이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 혼자가 아니니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언젠가 당신 앞에 봄도 오고 여름도 가을도 와요. 지금은 단지 겨울일 뿐이에요. 당신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서 있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다만 당신이 보지 못할 뿐이에요. 더 많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당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 날도 있지만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암.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울증은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죠. 알아요. 저도 우울증을 2번 겪었거든요. 저도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은 경험한 셈이죠. 제가 겪은 최악의 감정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좌절감과 가족과 친구가 격려를 해주어도 제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었어요. 당신도 저와 같은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동안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겁먹지 말아요. 당신은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말 그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간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말이 뜻하는 진짜 의미는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과 저 같은 사람만 진정한 의미를 가늠할 수 있어요. 제가 치유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매일의 계획을 세웠고 아침에 일어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장소로 향했어요. 주로 제가 일하던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죠. 이 일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과거에 저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달라진 제 모습을 눈치채는 것은 아닌지 내심 신경이 쓰였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했어요. 대개는 거의 남지 않은 의지를 끌어모아 겨우겨우 제 자신을 이끌고 운동을 해야 했죠. 하지만 한바탕 운동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치유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명상과 치료, 특히 인지행동 치료였고요. 제가 한 일을 당신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치유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빨리 치유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몹시 초조했어요. 그럴 때마다 의사는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일은 잔디가 자라는 일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잔디가 얼마큼 자랐는지 눈에 띄지 않는 날도 있지만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은 아직 침대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단계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침대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채근하는 것과 자신에게 인내심이나 연민을 지내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해요. 이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다행히 제 곁에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혼자 여행하는 일처럼 제가 힘든 일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아버지는 제 벨트에 V자 표시를 새겨주었어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와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요.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버거운 경험을 당신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되면 속이 깊은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저 먼 곳 어딘가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행운을 빌게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